네. 안녕하세요. 그 석사과정생 송성규입니다. 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내용은 오토 리그레시브 디퓨저 모델입니다. 어, 뭐지? 네.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논문은 AR 디퓨전이고 23년 뉴릭스에 네, 어셉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오토 레그레시브 모델이 많이 쓰이고 그리고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디퓨전 모델이 많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이제 텍스트 자체가 이제 앞에 문장이 이제 뒷 문장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이 텍스트 제너레이션에도 더 많이 쓰이고 디퓨전 모델은 그런 것보다 이제 이미지 전체의 일관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지 제너레이션에서는 디퓨전 모델이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제가 아시다시피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에서 뭐 제미나이, 챗GPT, 클라우드 이런 게 있고 디퓨전 모델로 유명한 걸로는 스테이블 디퓨전,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플럭스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은 아무래도 토큰 하나하나를 생성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디퓨전 모델보다 조금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디퓨전 모델은 어떻게 보면 노이즈를 한꺼번에 디노이징을 해가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보다 좀 더 빠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구들에서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제너레이션을 하려는 태스크를 수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나이브하게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텍스트에 그냥 랜덤한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그거를 이제 학습을 하면은 그러니까 그 노이즈를 추가한다는 게 이제 이 시퀀스에 모두 다 똑같은 레벨의 노이즈 레벨을 추가한 다음에 학습을 하게 되면은 조금 샘플링 타임은 엄청 적게 나오는데 이제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보여드린 AR 모델이랑 디퓨전 모델을 이제 포지션이랑 이제 타입 스택으로 나타낸 건데 이제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그러니까 시퀀스의 이제 위치에 따라 이제 이 디퓨전 타입 스택이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 포지션에 따라 디퓨전 타입 스택이 다 똑같고 디노이징을 하면 할수록 이제 그 디퓨전 타입 스택이 동시에 다 똑같이 떨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오토레이시브 AR 모델은 이제 이 그래프가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포지션이 왼쪽부터 이제 점차 디노이징 돼가는 그 토큰이 이제 왼쪽부터 생성해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디노이징 되는 것 자체를 어떤 생성의 과정이라고 본다면은 디퓨전 모델에 이 AR 특성을 좀 넣어보고자 해서 AR이 이제 왼쪽에 있는 토큰을 먼저 생성한다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토큰을 조금 더 먼저 디노이징 하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만든 이제 타임 샘플러는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어떤 앵커 포인트를 하나 갖고 그 앵커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이 리니어한 이제 그래프를 선을 이제 그리면서 이제 그 포지션에 대한 노이즈 레벨을 결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토큰이 항상 오른쪽에 있는 토큰보다 디퓨전 타임 스텝이 더 작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 리니어한 이제 타임 샘플러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제 다음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앵커 포인트 하나가 저기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팅 포인트가 이렇게 이 Y축이랑 X축이 있으면은, 저는 저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선을 그어서, 이 여기에 있는 이제 시퀀스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토큰 레벨 타임 스텝을 결정하게 되고, 이제 인퍼런스 때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때 썼던 타임 스텝 스케줄링을 써서, 인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AR 디퓨전 with
스키핑 메커니즘이라는 걸 썼는데 이게 DDIM은 아니고 DDPM에서 유도된 식인데 오늘 주제랑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스라인 모델로 이제 논 오토그레스 모델이랑 세미 논 오토그레시브 그리고 오토리그레시브 그다음에 디퓨전 모델이랑 결과를 비교한 건데 AR 디퓨전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 또 마찬가지로 이 지니라는 모델이 이제 이 디퓨전 모델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모든 포지션에서 디퓨전 타임 스텝이 같은 그런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디퓨전 베이스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디퓨전 베이스라인 모델은 이 디퓨전 스텝스를 줄일수록 이 성능 드롭이 좀 AR 디퓨전보다 많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AR 디퓨전이 거의 스텝을 3으로 줄여도 이 지니의 그 유천 스택이랑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낸 걸로 봐서 이 저자들은 뭐 속도가 600배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네, 다음 결과는 어, 그, 그 AR 디퓨전이라는 게 지니를 또 비교한 건데 이 퍼포먼스를 비교했을 때도 AR 디퓨전이 이제 타임 샘플러를 좀 더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바꿨기 때문에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토큰을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봤을 때도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제 그런 토큰들도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이 먼저 비노이징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논문은 이제 디퓨전 폴싱입니다. 어, 이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AR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앞서 발표해 주셨던 것처럼 디퓨전 모델처럼 이제 그 중간중간 샘플링 과정에 어떤 가이던스를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어떠한 베리어블한 랭스를 제너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 서치나 아니면 뭐 저기 나와 있는 컴포지셔널리티, 퍼즐 언서러시티 등등 뭐 플렉시블 호라이즌 이런 것도 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디퓨저는 가이던스는 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저자들은 이 티, 티처 포싱, 그러니까 AR 모델에서 쓰이는 티처 포싱과 그 디퓨전 모델을 섞어서 이 모든 거를 좀 가능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트레이닝을 할 때 각 토큰에 대해서 어떠한 노이즈 레벨을 각각 주게 되는데 저희가 앞서 봤던 것처럼 AR 디퓨전에서는 아까 이렇게 디펜던트하게 리니어 타임 샘플링을 해줬다고 하면은 디퓨전 프로싱에서는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노이즈 레벨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이즈 레벨을 해서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인퍼런스 때는 이 노이즈 레벨을 임의로 이제 저희가 정해서 태스크에 맞게 저 스케줄링 매트릭스를 정해서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토큰마다 인디펜던트하게 랜덤하게 타임을 샘플링을 해도 괜찮냐라는 것에 이제 저자들이 이제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증명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티어럼이 말하는 게 토큰들을 이제 인디펜던트하게 랜덤하게 샘플링을 해도 어쨌든 그 인퍼런스 때 사용하는 그 타임 스케줄러는 그 트레이닝 때 사용되는 것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해도 충분히 인퍼런스 때 잘 작동할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이제 비디오 프리딕션 모델을 만들어서 다음과 같이 비디오를 생성했는데 디퓨전 폴싱 같은 경우에는 긴 그 시퀀스임에도 불구하고 컨시스턴시도 잘 유지하고 뭐 다이버전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디퓨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한번 이렇게 확 변하는 그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디퓨전 모델이 이제 컨시스턴시를 잘 못 맞춰서 그렇다고 이제 논문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AR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때 보지 못한 길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학습 때 경험한 길이보다 조금 더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발산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디퓨전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임 스케줄링이 인디펜던트 노이즈 레벨로 주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저자들도 이게 엄청 테스트 이렇게 인디펜던트하게 노이즈 레벨을 샘플링하는 것이 굉장히 리던던시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다음 논문 이제 스페셜 리즈닝 지노이징 모델입니다. 이제 논문의 저자들은 어떤 거를 하고자 했냐면은 이런 스토크가 있을 때 이 스토크를 진짜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 끝에서 보는 것 같이 퓨전 같은 경우에 그냥 스토크 같은 판만 만들어낼 뿐이지 저 안에 자세히 숫자를 보면은 스토크 규칙을 잘 만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퓨전이 그러한 어떤 스페이셜한 릴레이션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났다고 보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디퓨전 모델은 전체 이제 패치, 이미지 패치 아까 봤던 그 스토크의 그 디퓨전으로 딱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오토 리그레시브로 하나씩 이렇게 샘플링 해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저자들은 이제 여기서 저 중간 단계는 뭘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오버래핑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패러럴과 오토그레시브의 중간인데 이 샘플링을 할 때 다른 샘플링이 일어날 때 다른 샘플링도 같이 겹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서 디퓨전과 이제 오토리그레시브의 중간 단계를 만들어서 이 모델을 학습하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봤던 것에서 그럼 이렇게 풀 오토리그레시브나 오버래핑을 할 때 그러면 저 디노이징할 패치는 순서는 어떻게 정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자들은 우선 첫 번째로 한 것은 그냥 랜덤하게 뽑아서 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언설턴티라는 것을 추가로 학습을 해서 그 언설턴티, 그러니까 불확실 더 작은 이 언설턴티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네거티브 로그 저 라이코드라고 저걸 써놨긴 했는데 그러니까 학습에서 노이즈가 이제 나오면은 그 노이즈가 진짜 노이즈랑 이제 가까우면은 불확실도가 작게 하고 그리고 불확실도랑 멀면은 조금 더 불확실도가 크도록 학습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언설텐티를 학습을 해서 언설텐티가 작은 게 먼저 디노이징 되도록 네, 해서 그렇게 시퀀셜라이제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매뉴얼 그래프 베이스드 이거는 그냥 말이 좀 그런데 그냥 그 스토프에서 스토프가 있으면은 그 뭐지? 저희가 스토커 풀 때 약간 가장 많이 답이 정해져 있는 것부터 먼저 풀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 얘한테도 그런 매트릭스를 줘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이 채워져 있고 힌트가 있습니다. 그러고 어 아까 그 제가 디퓨전 폴싱 하다
말씀드리다가 넘어갔는데 디퓨전 폴싱 같은 경우에는 모델 아키텍처를 RNN을 썼습니다. 그래서 RNN을 썼기 때문에 그 토큰마다 지금 노이즈 레벨이 인디펜던트하게 랜덤하게 들어가도 됐었는데 이 스토크의 같은 경우에는 이 패치마다 다 랜덤하게 넣어주게 되면은 어, 이 인디비주얼한 거는 다 이렇게 랜덤하게 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다 0.5에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이 저자들은 먼저 민에 대해서 타임을 샘플링을 이제 인디비주얼한 패치에 이렇게 뿌려주는 타임 샘플링을 그러한 타임 샘플링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그 패치가 이제 샘플링 되고 이제 1에서 0이 되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노이즈가 많이 있는 부분과 적은 부분이 인퍼런스 때 많이 나올 것이니까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과정 덜 학습에 나오도록 타임 샘플링을 끝단과 끝단에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제 컨서스턴티를 기반으로 이제 노이즈 샘플링을 한 것이고, 그러고 그거는 이제 스토크에 대한 결과인데, 어, 네, 그 오버래핑을 하지 않고 이제 컨서스턴티를 계산해서 한 것이 가장 결과가 좋았습니다. 하드에서. 나머지 또 뭐, 다른 태스크들도 했는데 이거 말고도 근데 다른 태스크들에선 사실 이 SRM 모델이 사실 크게 성능이 좋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약간 테스트 따라 조금 타임 샘플링 게 달라져야 되지 않나 하고 이제 다들은 말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결과는 이제 어, 첫 번째 이제 타임 샘플링을 아까 봤던 것처럼 유니폼하게 했을 때랑 이 저자들이 제시한 방법대로 했을 때 결과를 비교한 것인데 스토크를 풀었을 때 어, 타임 샘플링을 이렇게 미니에 따라서 유니폼하게 한 것이 좀 결과가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LLM한테 스토크를 직접 풀어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LLM이 사실 잘 풀 것 같았는데 GPT-4 제로에서 이걸 스토크를 잘 못 풀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SRM이 더 잘 풀었다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